안녕하십니까. CK 성모환과 대표원장 주청기입니다. 이식수술은 모든 수술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눈 중에서 현재 잘 이식할 수 있는, 임상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부분은 각막이 되겠는데요. 이 각막은 눈의 유리창과 같은 맨 바깥에 있는 이런 맑은 창이 되겠죠. 이것이 어떤 원인이든 간에 혼탁이 오게 되면 이것을 맑은 것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혼탁된 각막을 남의 맑은 각막으로 바꿔주는 수술을 우리가 각막 이식 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각막 이식 수술은 각막이 혼탁이 돼서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식 수술, 눈을 이식한다고 하니까 눈 전체를 이식한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눈 전체를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의 맨 앞에 있는 유리창 그 일부를 이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식을 해서 잘 보려면 물론 시신경, 망막 등이 다 건전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 맑은 빛이 들어가서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각막 이식을 하게 되면 시력 효과가 좋게 됩니다. 각막 이식 수술도 굉장히 빠른 수술 방법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각막에 문제가 있게 되면 각막이 5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맨 앞에 있는 상피층, 그 다음에 보호막 레이어, 그 다음에 실질층, 데스맨막, 그 다음에 각막 내피층,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층에 문제가 있던 그것이 혼탁이 돼서 변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전체를 다 따서 전층 각막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머지 부분은 놔두자. 그래서 각막 내피층에 문제가 돼 있는 경우는 각막 내피층만 갈아주자. 또 각막 실질에 있는 부분은 본인의 각막 내피층은 놔두고 윗부분만 갈아주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서 전층 각막 이식보다는 부분층 각막 이식이 훨씬 더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CK 성모환과에서는 각막 이식을 주로 하고 있는데, 각막 이식 중에서 부분층 각막 이식, 특히 각막 내피층 이식은 전체 한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전층 각막보다는 부분층 각막 이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각막 상태랑 그 다음에 나머지 시신경의 상태, 망막의 상태에 따라서 예후는 좌우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각막만 나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많은 그동안에 수술을 받았다든가, 특히 녹내장 수술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각막이 많이 내피층이 손상을 받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시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통증입니다.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각막 표면에는 신경이 굉장히 많은데요. 흔한 얘기로 피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 신경보다 각막에 있는 신경이 100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약간 좀 벗겨지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픕니까? 그런데 각막이 벗겨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통증이 너무 심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각막 내피층만 이식해주면은 그 통증이 사라지고 시력도 향상되고, 그래서 일석이조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막 이식에 대해서 각막 이식을 받게 되면 과연 얼마 동안이나 이것이 유지하겠냐, 또 얼마 동안이나 지나면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각막 이식 수술은 쉽게 얘기하면 묘목을 옮겨 심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잘 기른 묘목을 이제 옮겨 심게 되는데, 이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경이 좋다 그러면 그 묘목이 오랫동안 잘 자라고 큰 나무로 성장할 것이고, 환경이 나쁘면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수 있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환자의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더 갈지, 이것은 좌우가 됩니다. 수술 후에 환자의 관리는 사실 맨 처음에는 염증약을 넣고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데요. 제일 문제는 이것 또한 거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부 반응이 약 한 5년 정도 팔로우업 해보면 약 30% 정도에서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환자의 질병에 따라서 거부 반응 빈도가 다릅니다. 염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거부 반응 빈도가 높아지고,
원추각막이라든가 각막 이상증 이런 것들은 거부 반응의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부 반응의 증세가 있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면역 억제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하루가 늦게 오면 치료는 일주일이 더 걸리고, 이틀이 늦게 오면 치료는 2주가 더 걸리고, 3일 늦게 오면 그때는 못 고친다, 이렇게 심하게 얘기할 정도로 시간별로 또 거부 반응이 생겼을 때 얼만큼 빨리 대처해 주느냐가 그 이식된 각막이 더 오래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겠습니다. 각막 이식은 약 30년에 걸쳐서 남들보다 많이 했던 수술 중에 하나고요. 또 이 부분층 각막이 나온 다음서부터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각종 해외 학교에 있을 때마다 그것을 연마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각막 이식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심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CK 성모학과에 와 있어서 각막 이식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 이식에 대한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첫째, 둘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선주 형님이 선종하시고 나서 굉장히 제가 그 김선주 형님의 안구를 적출해서 그 중에 각막을 떼어서 환자한테 이식해주는 의사입니다. 김선주 형님이 항상 나눔,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선종하고 나서 각막 이식하고 났을 때 그 기증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몇십 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각막의 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 기증입니다. 즉, 내가 살아있을 때 기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은 다음에 기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 실질적으로 각막 기증에 이어지려면 몇십 년의 갭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서약은 했지만 결국은 그 각막은 돌아가셔야지만 그 남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의 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도 보게 되면 각막 이식이 우리나라에서 약 1000건에서 1500건 정도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50% 정도가 수입 각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50%가 많이 국내 각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증자가 좀 더 늘어난다면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수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각막 이식 수술은 이제 더 많이 발달해서 그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사실은 국내에서 각막 기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수입 각막은 또 너무 비용적인 부담이 크고, 그래서 이제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많은 단체에서 현재는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명예방재단이라든가 다른 여러 단체들에서 많이 도움의 손길을 이제 주고자 하니까, 이 각막 이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 비용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충분한 길이 있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속상해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알아보시면 각막 이식을 잘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